속된 말로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본인이 맨날 친구라고 부르죠. 그렇죠. 저 오케이 사인이라고 하는 게 예.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치 유세 현장에서 연설을 할 때 저 손동작이 많이 나와요. 아, 그러고 보니까 단상에 섰을 네. 때 항상 모자를 쓰고 손동작이 그렇죠. 오케이고 뭐 왔어요. 얘기하다가 늘 이렇게 돼가지고 아, 그렇게 그러네요. 많이 그러는데 또 그거를 따라한 거. 대화를 하다가 뭐 예. 무의식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예. 이렇게 아마 좀 그 잔상들이 좀 남았던 거겠죠. 그러다가 좀 흥미로운 부분, 뭐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이제 예. 모종의 약속들을 오고 왔을 때 그 부분 상기하면서 아마 좀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좀 나온 예. 이야기 아닌가.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좀 상기하면서 예.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싶고요. 예. 20분 동안 그러니까 통역까지 뭐 다 빼고 나면 실제 양 정상이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예. 5분 정도씩밖에 할 얘기가 예. 없는 상황인데 이미 양 정상은 도착해서 실무진으로부터 모든 보고를 좀 받았고 둘이 이제 채워 넣어야 할 공란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지금 만난 상태죠. 그 만난 상태에서 기본적인 이야기는 좀 했겠죠. 뭐 기본적인 수인사 반갑다 얘기했겠지만 뭐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두 번째 만나는 사이고 예. 그동안에 뭐 친서도 주고받고 이미 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좀 외교적으로 뭐 먼 길 오셨다 수고하셨다 그런 예. 얘기할 뭐 시간도 아니고 아깝기 때문에 예. 바로 이제 얘기를 꺼냈을 건데 그것에서 이제 방향타는 좀 정해졌을 것이고요. 그래서 이제 뭐 핵심은 어쨌든 주제는 영변과 제재 완화일 텐데 예. 뭐 내놓을래 이제 서로 얘기를 좀 했을 겁니다. 이제 그게 오늘 합의문에 어. 담겨서 나올 건데 그 합의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. 이면 합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받은 느낌이다. 흥미로운 얘기와 돈을 낼 만큼 값어치가 있는 얘기다.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.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도대체 이렇게 뭔가 이게 분위기를 띄워 나갔습니다. 과연 오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. 그리고요, 뭐 사실은 브리핑도 없고 뭐 나오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손동작 하나하나에 지금 저희가 각국의 언론들이 다 의미를 찾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또 하나 얘기할 거는요. 어제 만찬이니까요. 음식이 나왔겠죠? 그런데 이 음식을 놓고도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. 마지막까지 과연 어떤 음식이 나올지 그 부분 갖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호텔 측이 긴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요. 일단 매일경제 기사인데요. 뭐 제목은 뭐 같습니다. 축혀 세우며 단판전 기싸움이다. 그리고 만찬 어제 사진이 실려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요 뒤에 끝난 뒤 성명시 끝난 뒤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이 합의문을 공동 발표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는데 일단 일정 비상은 없습니다. 물론 이번 정상회담의 마지막까지 일정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.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지금 처한 환경 그리고 북한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면 그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될 거예요.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질 상황일 텐데 북한식 표현대로 하면 말 그대로 사변적인 일이 생기는 것이죠. 사변적인 예, 그렇죠.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해서 이제 질문 죽다, 즉석으로 이제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북한의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 공동으로 한다.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그나마 좀 할 수가 있죠. 거기서는 뭐 그래도 그동안 쌓아왔던 관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글쎄 트럼프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성과 두 정상이 말한데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축하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. 만약에 그런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오후에 분위기가 감지된다라고 한다면 회담이 굉장히 좀 성공적일 것이다.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업무찬 정도가 끝나고 나서요 서명식 전에 뭐 산책을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회견장에 나온다 그러면은 엄청난 성과가 있다고 일단 그 형식상으로도 인식이 되나 지금까지는 그런 일정은 잡혀있지 않습니다. 한번 오늘 기다려 보겠습니다.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요. 자, 백이창 후보님. 네. 일단 오늘 일정표가 여기 화면에 좀 잡혀 있습니다. 단독회담, 확대 정상회담, 오찬. 여기서 보면요. 일단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앞에 이 수행단에 포함이 됐어요. 그리고 어제 다른 수행단들과 함께 베트남의 관광지 할롱베이를 방문을 했습니다. 분위기 거기서 뭐 셀카도 찍고 뭐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더군요. 자, 한현학 단장인데 이번에 수행단에 포함된 점도 지금까지는 별다른 뭐 공연 이런 행사 없었는데요.
그 부분도 좀 의아스럽고요. 관광지를 찾았다는 부분도 의아스럽습니다. 단순히 놀러 갈 리는 만무하고요.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. 자, 현송월의 베트남 방문 역할 뭐라고 보십니까? 지금 이제 우리 공식 직함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게 우리 남측에는 삼지연 관현악단장 이렇게 알려져 예. 있지만 실제 이렇게 지금 정상회교를 수행을 할 때는 예. 아마 김여정 부부장과 같이 선전선동부의 일원으로 국내 이제 선전선동의 기획, 그 현지의 상황들을 좀 파악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. 실제 가서 지금 뭐 어제 신경 만찬의 성격에서도 왔지만 이번에 굉장히 좀 실무적인 회담이거든요. 예. 거기서 뭐 만찬을 하고 만찬장에서 뭐 공연을 한다거나 전후로 예.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. 좀 의아하죠. 관현악단장이 가서 또 악단장이 또 개인 공연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악단을 끌고 가야 되는데 또 그런 건 포착은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선전선동부의 일환으로 대내 선전을 준비하기 위한 그 기획과들 특히 김여정과 많은 보복을 좀 맞추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. 예. 사장님. 갔을 거예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악단이 지금 이 정상회담장에서 공연할 가능성만 곤두세우고 지금 이 베트남 친선 방문하러 간 거예요. 앞으로 지금 베트남의 하위들도 체류할 수가 있거든요. 거기서의 공연을 위해서 지금 같이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의 초점에는 거기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그 이후 일정. 네.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3월 2일까지 베트남에 머무르게 되거든요. 그 그렇죠. 이후에도 어떤 일정이 되는지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이틀이면요. 꽤 많은 일정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위한 수행단 밤을 쓸 수 있다. 그런 분석 가능하겠네요. 그러니까. 아무튼 어제 할롱베이를 가서 저기는 왜 갔을까 하는 궁금증을 분명히 유발하고. 여기 보시면 호텔이 굉장히 고풍스럽죠. 1901년, 난 20세기 초에 세워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. 프랑스 식민지 당시에 걸린 유럽 건물입니다.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일단 차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? 2차선 도로라서 호텔은 굉장히 규모가 좀 있고 5성급인데 그 앞에 도로는 사실 굉장히 좁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현지에서 그런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군요. 아무튼 모습은 이렇습니다. 만든 장갑차를 베트남 경찰이 사용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경호를 하는 이렇게 되네요. 이게 순서가. 뭐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뭐 예. 아이러니하게 이제 사연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. 예. 그러게 지금 경호와 보안 문제가 굉장히 좀 큰 예. 이슈죠.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, 북한의 은둔의 지도자가 정상회교를 펼치는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.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특히 이제 주최를 한 베트남 입장에서 굉장히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일 겁니다. 그래서 뭐 총력을 다 동원해서 이제 근접 경호를 좀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. 예. 미국은 뭐 미국의 관행대로 자신들의 전력을 이용해서 뭐 경비죠. 경호라기보다는 이제 경비 차원에서 그리고 또 베트남이 또 중국까지 예. 또 관계가 또 늘 안 좋기 때문에 예. 약간의 좀 뭐 시위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예. 그러니까 태국 쪽에서 이제 훈련을 마친 항모강습단을 굳이 걸프해역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잠깐 뭐 가는 길이니까요. 중국 쪽으로 살짝 올라온 그렇죠. 거네. 예, 들려서 베트남 해역에 예. 잠깐 좀 진주를 좀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. 예. 이 국제 사회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걸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북미 간에 아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보면은 예. 좀 사소한 거나 좀 뭐 좀 가벼운 얘기를 하자면은 예. 만나가지고 처음에 인사를 할 때 이제 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눈이치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연륜도 많고 국제 경험이 많죠. 보면 상대 김정은 위원장을 보고 이야기할 때 통역을 보지 않고 직접 이야기를 직접 하거든요.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도 좀 보면은 아까 좀 통역을 향해서 경고는 하는 느낌이 통역을 향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음. 좀 다른 곳으로 좀 얘기를 하고 하는 네. 것들이 종종 보입니다. 아직은 뭐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패기가 넘치고 하긴 하지만 국제 경험에 있어서는 경험은 뭐 시간이 쌓아주는 것이니까 예. 그 측면에서는 북한이 앞으로도 좀 개방 개혁을 준비한다는 생각할 게 좀 많은 것 그 같습니다. 의견비에서는 약간 좀 다른 점이 보이더군요. 어제 그런 장면에서. 알겠습니다. 자, 이번 기사도 역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은 있지만 미국 얘기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 지금 몸은 하노이에 와 있지만요. 머릿속의 일부는 미국 국내에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내 상황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. 조선일보입니다. 미국 국내 하노이 회담보다 트럼프 비리 폭로에 더 쏠려 있다. 지금 미국 상황이 이렇답니다. 미국 언론들이요 지금 이 트럼프 비리 폭로 장면을 중계하다가 녹화를 해서 간혹 북미 정상회담을 보여주고 있답니다.
우리하고 조금 거꾸로 돼 있네, 지금 상황이. 그래서 트럼프의 전 변호사 코원 청문회 열렸습니다. 열린다 했던 그 청문회인데, 그런데 이런 말을 거기서 했습니다. 그는 사기꾼, 탈세 매역 될 것이다. 여기서 말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노이에서 굉장히 신경이 쓸 것 같습니다. 양국 정상 만찬 1시간 뒤 공개 증언을 했습니다. 핵폭탄급 발언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. 뭐 이런 주장 아마 계속 이어질 겁니다. 지금쯤요. 그리고 경쟁자였죠. 힐러리. 트럼프 돼지 얼굴에 립스틱 바른 듯 회담 성과 꾸밀 수도 있다. 돼지 얼굴에 립스틱을 바른 듯 꾸며낼 것이다. 엄청난 혹평입니다. 지금 이 정도면요. 자, 차두현. 네. 지금 이 미국 과정에서 러시아 개입 요구, 담합 요구, 이거를 지금 취팅에 관한 문제인데요. 예. 지금 이 두 열차를 코언이 다 쥐고 있는데 예. 이 코언의 그 경력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그 예.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다 보면 개인 변호사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. 도덕적 위원장이 아무래도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예. 뭐 이번엔 바꿔보자라고 하는 걸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했겠죠. 여러 후보들 중에서 예. 그럼 뭐 이 친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걸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엔 최종 낙점을 했을 것인데 예. 여러 가지 뭐 배경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뭐 미측에서는 그 이현양 국장이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?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여성으로 좀 배치하는 것도 좀 고려했을 수도 있고요. 여성 뭐 통역 이건 나중에 뭐 뒷얘기들이 더 나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일단은 언론들한테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. 이게 뭔가 좀 부족한 점이 노출이 돼서 이번에 좀 더 엄밀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자, 이른바 스몰지에다가 프랑스 알파가 되는 정도 수준이다.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? 오늘 합의 내용. 네, 그 합의의 중요도에 따라서 스몰 딜, 미디엄 딜, 빅 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. 예. 저는 오히려 우리가 개념을 예. 굿딜, 굿딜. 배드딜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. 미사일 안, 트럼프 대통령 예. 말대로 미사일 안 쏘고 예, 안 하잖아요. 예. 근데 문제는 그 앞 비핵화를 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핵물질 생산을 안 해야 돼요. 이게 바로 동결인데 예. 폐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한 단계 동결이거든요. 이 프리즈란 표현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느냐, 그리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동결. 탄도미사일 어. 이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, 얼마만큼 예. 모호하게 들어가느냐, 구체적으로 들어가느냐 예. 여부가 하나고요. 거꾸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예. 정상회담에서 예. 합의를 좀 복귀해서 좀 참고 기준으로 한번 예. 기준을 삼아보자면요. 어. 작년에 6.12 북미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2000년에 6.15 남북 선언 있지 않습니까?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언. 굉장히 그때 이제 4개 조항의 좀 추상적인 합의였죠. 그냥 기본적인 총론을 다뤘다면은 2007년도에 이제 14 합의에서는 좀 강론 부분으로 조금 더 나아갔죠. 내용도 좀 많아지고. 이번에 그 정도 수준이 나오면은 뭐 양 정상 얘기하는 대로 이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결과, 그러니까 구체적인 로드맵도 좀 나오고, 말씀하신 대로 뭐 검증, 동결, 그리고 또 이제 제재 완화에 대한 구속용이 있는 표현들이 좀 그래도 세부적으로 담겨 있는 것들이 좀 몇 장에 걸쳐 나온다면은 이제 굉장히 좀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입니다. 근데 문제는 스몰 딜, 미디엄 딜, 빅 딜 얘기가 하는데 여기 나오고 있는 뭐 핵동결 얘기나 무슨 뭐 로드맵 얘기, 제재 완화 얘기 이런 것들이 지난 26년간 사실 다 했던 얘기들이고 합의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합의들이 중간중간 다 있습니다. 내용은 다 녹아져 있는데 그동안 이제 실천이 잘 안 됐던 거죠.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 톱다운의 시대에 지금 그래서 한 2년 차 접어들고 있는 것인데 기대를 걸고 있는 지점이 정상들이 서로 진짜 약속을 한 거니까 어떻게 가는지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제 기대감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. 합의가 크냐 작냐 아니면 어중간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스몰 딜, 빅 딜, 미디엄 딜인데요. 역시 중요한 거는 합의해놓고 실천하는 거죠. 그동안 실천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나 봅니다. 자, 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. 읽어드리겠습니다. 일본 언론이요. 북미 실무 협의 비핵화 진전 못 봤다. 진전 못 봤다. 일본 언론. 일본의 바람인가요? 뭔가요? 뭐 아무튼 일본 언론 통해서 진전을 못 봤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. 속보를 좀 알려드렸고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관련 기사 마지막 기사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어제 일전에